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어느새 벌써 8번째 시간입니다. 물리학 잘 따라오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선생님 걱정이 많이 되는데 여러분 잘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형성평가 무능제 이렇게 다 몰리는 거를 선생님이 항상 보고 있어요. 근데 다들 잘 풀더라고요. 형성평가 문항을요. 그러니까 이 모의고사 문제를 선생님이 계속 올리고 있는데 모의고사 문제도 이렇게 잘 풀어낸 거 보면 여러분 어쩜 이렇게 잘하는지, 그리고 수능까지도 이렇게 도전할 수가 있지 않을까. 결국 최저도 맞출 수 있고. 좋습니다. 자, 그럼 8번째 시간 오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단 지난 시간에 뭐 배웠는지 알아볼게요. 형성평가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헷갈리는 친구들 있을 수 있으니까 가볍게 풀면서 지난 시간 내용 정리하고, 자, 그 다음에 오늘 배울 주된 내용은 충격량입니다. 충격량이란 거.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충격량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 사실 고1 때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안전벨트 혹은 뭐 에어백 여러분 이런 거 많이 얘기 들었을 거예요. 그럼 하면서 충격량의 개념을 충분히 많이 배웠기 때문에 우리 오늘은 충격량이 어떤 식으로 해서 유도가 된 건지, 어떻게 해서 이런 게 된 건지 우리 좀 더 어렵게 한번 유도를 한번 해볼게요. 조금 어렵게 유도를 해보고, 그리고 주로 우리 오늘 할 거는 문제를 많이 풀어볼게요. 문제 적용을 많이 시켜볼게요. 알겠죠? 오늘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지난 시간 문제 어때요? 어렵지 않았나요? 선생님 어려울 것 같았고, 그리고 선생님이 사실 문제를 역학적 에너지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를 선생님이 냈어요. 여러분이 중학교 때도 배웠을 텐데 역학적 에너지를, 근데 기억을 잘 하고 있는지 몰라서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잘 풀었더라고요. 다 잘 풀었더라고요. 정답은 1번이었죠. 1번. 자, 1번이었고, 간단히 풀어보면, 자, 운동량의 합, 모든 충돌 상황에서는 운동량은 무조건 보존되는 겁니다. 무조건 보존. 계산해 볼 필요도 없어요. 무조건 보존됩니다. 무조건 보존이 되고, 단 외력이 없을 때, 외부의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는 무조건 보존이 되고, 계산을 단순히 해봅시다. 간단히. 자, A가 V의 속력으로 오고 있고, 자, V 이렇게 안 쓸게요. 선생님이 이렇게 쓰는 게 낫겠네요. V의 속력으로 오고 있고, B가 정지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다가 충돌 후, 충돌이 일어나면 A와 B가 어떻게 가냐? 얘네가 같이 붙어서 이동한대요. A와 B가 같이 이동을 하는데, 처음에 1번 상황 같은 경우는 얘의 질량이 M, B 질량이 M이죠? 그럼 충돌 후에는 질량이 얼마가 돼요? 2M이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충돌 전에 두 운동의 운동량의 합이 MV였는데, 충돌 후에도 운동량이 보존돼야 되니까, 반대로 가야겠네요. 자, 충돌 후의 속도가 0.5V니까, 이 속도가 0.5V니까 결국 곱하면 어떻게 돼요? MV가 되죠. 충돌 전에도 MV, 충돌 후에도 MV. 보존이 되죠. 자, 그 다음 운동에너지의 합은 충돌 전과 후가 같다. 에너지는 조금 달라집니다.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의 합. 이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또 배울 거예요. 다음에. 자, 운동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라고도 아마 배웠을 거예요. 그 위치 에너지의 합을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위치 에너지가 딱히 고려할 필요가 없죠. 이건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게 위로 올라간 것도 아니고 내려온 것도 아니니까 위치 에너지는 뭐 상관없죠.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신경 쓸 거는 운동 에너지밖에 없는데, 운동 에너지는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은 2분의 1 mv 제곱으로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계산해 보면 위에 같은 경우는 충돌 전에는 자, 운동량이 이랬고, 자, 에너지 같은 경우는 자, 2분의 1 mv제곱이죠. 충돌 전에는. 근데 충돌 후에는 2분의 1 질량이 2m이 되고, v가 어떻게 돼요? 잠깐만요. 이거 화면을 좀 내려볼게요. 얘를 일로 보내자. 자, 충돌 후에는 질량이 2m이 되고, 그리고 속력이 0.5V가 되죠. 0.5V가 되죠. 제곱, 0.5V의 제곱, 통째로 제곱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질량이 2배가 됐는데, 질량은 2배가 됐는데, 속력이 어때요? 절반이 됐죠? 속력이 절반이 되면서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자, 2분의 1 곱하기 2m 곱하기 자 0.5면은 2분의 v죠? 2분의 1잖아요. 하면은 4분의 v제곱. 2분의 1까지 다 제곱이 돼버리니까. 자, 그러면은 얘는 약분되고 4분의 1 mv 제곱이 된다는 거죠. 자, 에너지 어떻게 됐죠? 에너지가 줄었죠. 에너지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럼 줄어드는 에너지는 어떻게 됐겠어요? 이 줄어드는 에너지는 뭐 소리나 열, 마찰, 등등등등 뭐 이런 등등등등에 의해서 이렇게 다른 형태로 전환이 됐겠죠. 역학적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전환이 됐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보존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대부분의 충돌 상황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가 크게 없어요. 많이 없어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충돌을 우리가 완성 탄성 충돌 혹은 탄성 충돌이라고 우리가 규정지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 다음에 한번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A랑 B랑 같다. A랑 B랑 같다. 같을 수가 없는데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A의 질량이 2m일 때, 자, 2m일 때 V로 이동하는 거랑, 그래서 M인 애랑 충돌하는 거랑, 그리고 M인 녀석이 V로 운동해서 2M인 B랑 충돌하는 경우랑 다르겠죠? 나중 속도는 당연히 운동량은 둘 다 어떻게 되겠어요? 운동량은 무조건 보존됩니다. 운동량은 무조건 보존이 되는데 단순히 풀면은 여기서 운동량은 2m이죠. 여기서의 운동량은 2m이고 2mv죠. 자, 여기서의 운동량은 mv죠. 자, 그럼 나중에 충돌 후에 전체 질량은 똑같이 어떻게 돼요? 3m이 되죠. 전체 질량은 3m이 됩니다. 자, 그러면 2mv가 3m 질량인의 운동량이 되니까 V는 어떻게 되겠어요? V는 3분의 2V가 되겠네요. 그쵸? 여기서는 mv가 3m에 걸리는 거니까 3분의 1V가 되겠네요. 이거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 그러니까 속력은 다르겠죠. A는 3분의 2V, B는 3분의 1V가 될 겁니다. 여러분 다 잘 푼 거 보니까 이게 헷갈렸던 친구들, 이 디귿이 왜 틀린지 모르겠는 친구들은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어렵지 않으니까. 자, 좋습니다. 오늘 내용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운동량 보존. 우리가 운동량 보존이라고 하는 게 뭐였냐면 MV라고 하는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라고 했죠. 자, 이 MV라고 하는 운동량이 보존된다. 그대로 보존된다. 충돌 전후에 관계없이 보존된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은 이럴 경우에 이 운동량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우리 충격량이라는 개념을 한번 이끌어 볼게요. 자, 그래서 질량이 M인 물체에 힘이 이번엔 작용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외력이 작용했기 때문에 운동량은 보존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운동량이 변하겠죠. 힘이 작용했기 때문에. 자, 힘 F가 시간 델타 T 동안, 이 델타 T라고 하는 거는 짧은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긴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10초 동안 졌을 수도 있고 1초 동안 힘을 가했을 수도 있고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힘을 가했으니까 당연히 속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속력이 빨라지겠죠. 속력이 빨라졌을 겁니다. 속력이 빨라졌을 때를 생각해 보자. 자, 우리가 뉴턴 운동 제2법칙 F는 뭐라고요? F는 ma. F는 ma. 자, 근데 A라는 게 뭐라고 했죠? 가속도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했죠? 가속도는 시간분의 걸린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라고 했습니다. 걸린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그러면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자, 여기서 나중 속도 우리가 V2라고 나타냈죠? 이 나중 속도를 V'이라고 할 때도 있고 V2라고 할 때도 있고 다 달라요.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편한 대로 쓰면 됩니다. 자, 교과서에는 V2로 표현이 됐네요. 자,
이건 곱하기죠, 곱하기.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이 m이 이 양변으로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죠. 무슨 법칙을 하죠? 수학에서. 여러분이 더 정확히 알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은 이 MV가 뭐예요? 우리가 이 MV를 뭐라고 했냐면은 여기 운동량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럼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델타 T분의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즉 운동량의 뭐라고요?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식을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 F는 델타 T분의 델타 P로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정리하냐? 양변에 델타 T를 곱해봅시다. 그러면은 델타 T 곱하기 F가 델타 P랑 같겠죠. F 델타 T는 델타 P. 무슨 말이냐? 힘을 시간 간격, 시간이라고 씁시다. 힘 곱하기 시간을 하면 결국 그게 뭐라는 거예요? 힘 곱하기 시간을 하면 그게 운동량의 변화량 같다 라는 겁니다. 이 식이 굉장히 많이 쓰여요. 이따 한번 같이 적용해 볼게요. 이 식은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외워져요. 많이 풀다 보면. 자, 그래서 이 좌변, 이 왼쪽을 우리가 뭐라고 정의하냐? 이 왼쪽 F 델타 T를 우리가 충격량이라고 우리가 명칭을 붙였대요. 충격량이라고 하고 우변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즉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음을 알 수 있다. 자, 이걸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래프부터 봅시다. 그래프부터 보면, 자, 시간 힘 그래프. 그러니까 0초일 때는 힘이 F만큼 작용하고, 1초일 때도 F만큼 작용하고, 1, 2, 3, 4일지, 0.1234, 0.2, 0.3일지 몰라요. 그 시간 간격은 우리가 모르지만, 이렇게 힘이 작용하면 일정한 시간 동안, T라는 시간 동안 힘이 작용했을 때, 그러면은 이 힘 곱하기 시간을 하면은, 세로 곱하기 가로니까 뭐가 되겠어요? 이 면적이 결국 충격량과 같다.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힘이 일정하게 작용하기가 쉽냐? 대부분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처음에 접촉했을 때는 힘이 조금만 작용하다가 점점 힘이 세지다가 접촉이 떨어질 때 힘이 다시 약해지는 대부분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그래프를 그렸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 아래 면적이 의미하는 게 뭐다? 아래 이 면적이 의미하는 게 결국 충격량과 같다. 여러분 이 개념은 여러분 아마 2학년 2학기 때 여러분 수학 시간에 아마 배울 거예요. 우리가 적분이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얘를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서 그 면적을 우리가 계산하는 거를 우리가 적분이라고 하는데 결국 이 면적 자체가 이 아래 면적을 의미하는 게 충격량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어보자.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단위는 어떻게 나타내냐? 자, 우리가 충격량이라고 하는 거를 영어로는 사실 I로 나타냅니다. 충격량을 I로 나타내는데 굳이 쓸 필요 없긴 합니다. 이 충격량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F 델타 T 힘 곱하기 시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힘이라고 하는 건 단위를 뭐 쓰죠? 뉴턴. 델타 T는 시간 간격.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초부터 5초까지 힘을 가했다. 그러면은 4초가 되겠죠. 즉 단위는 S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충격량의 단위는 뉴턴 세크라고 우리가 읽고 굳이 또 새로운 단위 만들면 어렵잖아요. 운동량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건 또 운동량의 단위죠. 운동량의 단위. 왜 그러냐면은 이 충격량이라고 하는 게 델타 P,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운동량의 단위랑 똑같다는 거죠. 킬로그램 미터 세크, 뉴턴 세크.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나타내고,
자,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1학년 때는 이런 그래프 많이 나타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로 뭘 나타냈냐? 만약에 이 SA와 SB의 면적이 동일하다면, 이 면적이 동일하다면 충격량도 어떻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충격량이 같다. 충격량이 같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런 예 많이 봤을 거예요. 이 계란입니다. 자, 딴 거 아니에요. 자, 계란을 떨어뜨립니다. 자유낙하를 시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바닥에 도착하기 바로 직전의 속력은 어차피 높이가 같다면 똑같을 거라는 거죠. 속도는 똑같을 거란 겁니다. 자, 그리고 얘네가 바닥에 도착한 다음에 속도는 얼마예요? 얘네가 바닥에 도착한 다음에 속도는 0이 되겠죠. 즉, 속도의 변화량은 똑같고 속도의 변화량이 같다는 말은 운동량의 변화량도 어때요? 같다는 거죠. 운동량의 변화량도 같다라는 거고. 자, 근데 이 아래에 만약에 푹신한 방석을 깔아준다면, 자, 뭐가 늘어나냐? 자, 얘가 충돌할 때, 이때부터, 완전히 얘가, 이 방석이 이렇게 찌그러질 때까지 얘가 충돌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늘어난다는 거죠. 충돌하는 시간이. 순간적으로 꽝 충돌하는 거랑 천천히 충돌하는 거랑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늘어남으로써 면적은 같고 시간이 늘어남으로써 이 힘이 낮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달걀이 깨질 확률이 어떻다는 거죠? 더 작아진다는 거죠. 달걀이 타남할 확률이 높아진다. 자, 그래서 이 면적과 이 시간, 그리고 이 힘의 크기, 여러분은 아마 1학년 때 많이 쓸 거예요. 자, 간단히 하고 우리 문제로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그럼 훨씬 편해져요.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이 교과서 문제입니다. 자, 교과서는, 선생님 이제 얘기하네. 자, 교과서로는 우리 지금 35쪽입니다. 지금 선생님 보는 데는. 오늘 보는 내용은 34쪽부터 지금 보고 있어요. 자, 야구 경기에서 투수가 140g짜리 야구공을 40m/s의 속력으로 던졌다. 이 공을 쳐서 반대 방향으로 50m/s로 날려 보냈대요. 한번 봅시다.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내 볼게요. 여기 야구공이 오고 있어요. 몇 m/s로? 40m/s로 오고 있대요. 이 질량은 얼마라고요? 140g이니까 우리가 킬로그램으로 나타내 줄게요. 우리 모든 단위는 킬로그램으로 치환해서 풀게요. 문제는. 자, 그 얘를 어떻게 했대요? 야구 배트로 쳤대요. 야구 배트로 꽝 쳤습니다. 야구 배트로 치면은 그림을 좀 단순하게 그려볼게요. 야구 배트로 꽝 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얘가 맞고서 반대 방향으로 50m/s로 가게 됐대요. 자, 질량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겠죠. 물론 뭐 거기 묻은 먼지가 뭐 1g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자고요. 질량은 그대로가 되겠고 이 질량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운동량이 변했대요. 운동량이. 그럼 즉 우리가 이 충격량을 구하려면 뭐만 알면 돼요? 충격량이 뭐라고요? 충격량은 곧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면서요. 자, 운동량의 변화량은 mv 나중속도 빼기 처음 속도가 되겠죠? 그럼 이거 우리 질량 똑같으니까 어차피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식을 간단하게 하면 편하겠다. 그죠? 자, 해봅시다. 그러면은 자, 그런데 여기서 실수한 친구들 어떻게 실수하냐면요. 그냥 50 빼기 40을 해버려요. 이렇게 하면 맞을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 낚시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운동량이라고 하는 거는 질량 곱하기 뭐라고 했어요? 속도라고 했죠. 속도라고 하는 거는 방향을 고려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방향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방향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방향이 바뀌었죠. 왜냐면은 얘가 요렇게 가다가 요렇게 더 빨라진 거 하고 다르잖아요. 이 경우랑 어때요? 완전히 다르죠? 같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방향이 반대로 된 걸 우리가 이거를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정확히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우리가 이쪽 방향을 플러스로 잡았다면 반대 방향은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40이 된다는 거죠. 운동량의 변화량을 계산할 때는. 이 속도 자체가 우리가 선생님이 그냥 40m/s, 50m/s라고 했지만 이거는 속력을 나타내는 거고 정확히 말하면은 하나가 플러스라면 나머지 하나는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는 거죠. 반대 방향이니까. 얘를 마이너스로 하고 싶으면 얘를 플러스로 하면 되고 서로 부호가 달라야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계산해 보면 m 곱하기 90이 되겠네요. 단위는 어떻게 되냐? m까지 아예 곱해버립시다. 0.14 곱하기 90. 뭐 킬로그램이고 미터/s죠. 이거 곱하기만 하면 다 풀 수 있겠다. 그러면은 9, 4, 36, 9, 1은 9. 그러면은 12.6이 되나요? 맞나? 맞죠? 올라가고 0 붙으니까 가고 9, 4, 36. 단위는 뉴턴 세크가 되겠네요. 답이 맞네요. 자, 맞았네요. 12.6 뉴턴 세크. 혹은 뭐 이거를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라고 해도 되지만 문제에서 이렇게 나타냈죠. 뉴턴 세크로 나타내달라고. 그럼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어렵지 않으니까. 자, 다음 문제 풀어봅시다.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작년 고2 학생들이, 그러니까 지금 고3 형, 누나, 오빠, 언니들이 풀었던 문제입니다. 작년 고2 6월 모의고사입니다. 9번이니까 보통 난이도 정도 되겠네요. 자, 보면은 운동이 이렇게 변했어요. 4m/s였다가 2m/s로 바뀌었어요. 이 충돌 후에. 얘는 1m/s였다가 안 알려졌네요. 이거는 우리가 운동량 보존으로 풀면 되겠네요. 자, 운동량 변화량 크기부터 볼게요. 운동량은 당연히 보존이 되겠죠. 모든 운동에서 운동량이 보존이 된다고 했죠. 외력이 없을 때는. 자, 근데 외력이 없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수평면에 마찰이 무시되죠. 모든 마찰은 무시한다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은 운동량 변화량 A의 경우로 보면 되겠죠. A의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을 보면 되겠죠. 자, 여러분 이거 영상으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정지하고 풀어봐도 더 좋습니다. 정지하고 한번 직접 풀어보고 선생님하고 풀이를 비교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운동량 변화량을 선생님은 이렇게 해볼게요. 델타 P는 델타 MV. 근데 질량은 일정하죠? 그러니까 MV2-MV1. 자, 그럼 MV2-V1. 자, 질량은 얼마죠? 3kg 곱하기 나중속도 4m/s 빼기 2m/s. 반대로네요. 나중속도가 얼마죠? 2m/s 빼기 4m/s 하면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6kg m/s. 자, 근데 변화량이라고 하는 거는 크기를 말하는 거죠. 변화량. 여기서 미안합니다. 변화량 자체가 크기는 아니네요. 운동량 변화량은 방향도 포함을 하네요. 근데 여기서는 크기를 물어봤죠. 크기. 그러니까 크기는 6kg m/s 맞겠죠. 자, 그 다음에 운동량의 변화량이 곧 뭐라고요? 이게 곧 충격량과 같다. 그러니까 충격량의 크기. 자, A가 받은 충격량과 B가 받은 충격량은 어떻다? 당연히 같겠죠. A가 운동량 줄어든 만큼 B는 운동량이 늘어났겠죠. 그러니까 충격량은 같으니까 6뉴턴 세크. 똑같죠. 너무 쉽네. 그래서 기억님 맞고. 자, V는 3m/s다. 이 V는 뭐 말하는 거예요? V는 B의 나중속도. 자, B의 나중속도 어떻게 할 수 있죠? B의 운동량의 변화량. B의 운동량 변화량.
자, B의 운동량 변화량은 마찬가지로 델타 P. 우리 구분해주기 위해서 이거 A라고 하고 이거 B라고 합시다. 자, 이 B의 운동량 변화량은 얼마가 되겠어요? 정답부터 얘기하면 6kg m/s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 두 개 합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두 개를 더했을 때 0이 돼야 되잖아요. A 운동량 줄어든 만큼 B 운동량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6kg m/s가 될 테고, 자, 이게 뭐냐? 똑같이 B의 질량 V-1m/s가 되겠다. 맞아요? 그러면은 m이 얼마예요? 2kg이고 V-1m/s 한 게 결국 6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V는 얼마가 돼야 되겠어요? 얘가 3이 돼야 되니까 그쵸. 얘가 3이 돼야 되니까 V는 몇이 돼야 돼요? 4가 돼야 되죠. 이걸 통해서 V는 4m/s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틀리겠네요. 답은. 너무 쉽죠? 자, 한 문제만 더 풀어보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 자, 다음 문제는 여러분 1학년 고1 문제랑 비슷하네요. 고1 때 충격량과 운동량 배울 때. 근데 13번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에 포함되네요. 난이도가 거의 선생님 봤을 땐 중상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지금 한번 영상 정지하고 한번 풀어보세요. 우선. 풀었나요? 아, 훌륭합니다. 자, 좋습니다. 에어백과 범퍼에 관한 얘기입니다. 선생님도 작년에 고1 수업을 했었는데 이거 엄청 많이 수업했었어요. 재밌잖아요. 또 우리 실생활과 관련이 있고. 자, 안전장치들 결국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얘네들 전부 다 충돌 시간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충돌 시간을 늘려서 같은 운동량 변화량일 때, 같은 운동량의 변화량, 즉 같은 충격량을 받을 때 충돌 시간을 늘림으로써 뭘 줄이는 겁니까? 힘을 줄이는 게 목표인 거죠. 그쵸? 결국 자동차가 부딪혔을 때 차는 V의 속도로 가다가, 일정 속도로 가다가 결국 충돌 후에는 어떻게 돼요? 충돌 후에는 결국 V로 가다가 충돌 후에는 결국 정지할 거 아니에요. 결국 속도가 0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같은 운동량 변화량일 때 충돌 시간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로 V의 속도로 차랑 같이 가고 있었는데 충돌한 순간 사람이 멈추게 되고 사람도 충격량이 발생하고 그 충격량에서 힘을 덜 받으려면 우리 사람 세게 때리면 아프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충격량을 충돌할 때 힘을 줄이기 위해서, 선생님도 말이 헷갈리네요. 충돌할 때 힘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 시간을 늘려야 된다. 같은 원리죠. 제자리 높이 뛰기 할 때, 착지할 때 무릎을 굽힌다. 무릎 안 굽히고 하면은 무릎 다칩니다. 무릎을 충분히 굽혀주는 게 중요하죠. 똑같은 겁니다. 얘도 시간을 늘리는 거고. 안전모는 충돌할 때 머리를 보호할 수 있다. 자, 우리 사람 머리가 그냥 바닥에 꽝 닿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럼 머리가 깨집니다. 다치겠죠. 뼈도 상할 테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전거 안전모, 여러분 써보신 거 알겠지만 이 안전모가 우리 머리랑 이렇게 밀착해 있지가 않아요. 밀착해 있으면 결국 시간은 똑같아요. 그러면은 똑같이 다치겠죠. 이 안전모는 머리에서 이렇게 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모가 또 머리에 닿을 때까지의 시간을 또 벌어줘요. 또 안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완충 장치가 들어있죠. 푹신푹신한 거라든지. 얘도 똑같죠. 시간을 늘리는 거죠. 자, 포수가 야구공을 잡을 때 야구 장갑을 글러브를 말하는 거죠. 글러브를 뒤로 빼면서 받는다. 선생님도 야구 처음에 할 때 글러브를 이렇게 그대로 그대로 받으면은 빠른 야구공은 아파요. 손이 너무 아파요. 야구 장갑을 껴도 푹신한 야구 장갑인데도 충분히 시간을 늘려주는데도 손이 아파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손을 뒤로 빼면서 받으면은 충돌 시간을 늘려서 손이 훨씬 덜 아프게 되는 거죠. 이것도 시간 늘리는 거네요. 어때요? 너무 쉽죠?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맞네요. 자, 여러분 지금 벌써 시간이 30분이 다 돼가서 자, 다음 문제는 선생님이 이게 똑같은 거네. 이것도 같이 합시다. 해봅시다.
자, 간단히. 자, 야구공, 야구글러브로부터 받는 충격량은 야구글러브가 야구공으로 받은 충격량과 같아. 그러니까 야구공의 운동량 변화량과 V였다가 야구공은 성지하죠. 이 야구공의 충격량과 결국 이 사람이 받은 충격량은 같다. 맞는 얘기죠. 왜냐면은 우리가 충격량은 F 델타 T라 그랬는데 결국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이 야구 글러브와 야구 공이 서로 간의 가한 힘은 같을 테고 또 어차피 접촉해 있을 때 같은 시간 동안 서로 힘을 작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충격량은 같을 테고. 자, 야구 운동하는 동안 운동량의 크기는 작아져. 멈추잖아요. 운동량은 작아지고. 야구공의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야구공이 받는 충격량의 크기보다 커. 틀리죠? 왜 그래요? 결국 운동량의 변화량이 뭐라고 했다? 충격량이라고 했다. 이 학생 C가 틀렸네요. 정답은 3번. 너무 쉽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선생님이 그 과제 하나 낼게요. 그 문제까지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교과서 꼭 읽어보세요. 교과서 오늘 34쪽부터입니다. 선생님이 수업을 30분만 찍는 거는 여러분 교과서 읽을 시간을 충분히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꼭 50분 채워서 공부를 해주세요. 알겠죠? 교과서도 읽어보고 선생님 형성평가 문제 제시하는 것도 꼭 풀어보고 여러분 1.5, 2배속, 1.5배속, 2배속 빨리 감기 해서 수업 듣는 건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꼭 50분 채워서 공부를 해주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알겠죠? 여러분 물리 열심히 한번 해주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